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이십니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일파만파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조 원의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악질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이죠. 그 국정농단에다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도덕하고 부도덕하죠. 파렴치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2017년 11월입니다. 11월이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빚을 늘려라고 압력을 예. 간 겁니다. 야, 박근혜 정부 때 빚이 좀 많아야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 갚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조 국채 발행해서 빚 네. 왕창 늘려. 네. 못하겠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갖다가 카톡으로 했던 대화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1월 1일 새해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자, 사조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당장 생각할 거는 뭐냐면 필요 없이 이제 국가는 그렇죠.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시중에 이제 뭐 이렇게 자금 흡수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서민들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 무슨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발상을 했다는 것부터가 그렇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무관까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물증을 가지고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재부는 물론이지만 청와대가 이제는 근원입니다. 아마도 이 지시를 내린 것은 청와대인데 기재부도 뭐 장관부터 해서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장하성 실장, 홍장표 수석 제가 볼 때는 감방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지금 카톡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예, 예. 예, 카톡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카톡 보시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톡 내용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예, 카톡 내용 올렸습니다. 네. 차관보님, 뭐 이름이 있어요 앞에. 네. 예,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덜, 여기서 덜이 중요합니다. 덜, 예. 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관이죠. 네. 올해 추경 부대 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 물음표 쳤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한 건데요. 차관보하고 지금 신재민 사무관하고 지금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네. 내용인데 여기서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이게 떨어뜨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저 때는 그 1조 원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갖다가 세운 상태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부가 11월 중에 14일 날 카톡인데 하루 앞으로 예정됐던 1조 원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갑자기 뒤집어 가지고 채권 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예. 저희 그때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차관보를 가렸지만 조규홍 차관보입니다. 이미 뭐 기사에 다 났으니까 예. 조규홍 차관보에게 한 대화인데 저걸 보면 조규홍 차관보도 뭐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본인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 경제관료가 갑자기 느닷없이 핵심은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네. 저 해는 너무 세금을 많이 맞아요.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이것까지도 세금 걷어가냐? 그러니까 네. 그때 예상됐던 것보다 세금을 갖다 한 23조 좀 더 걷었습니다. 네. 그런 해에 저렇게 국채를 발행하자. 4조 원씩이나?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욕 이건 나오는 말이 안 거예요. 되는 거니까 예. 아니 세수 수입이 23조가 더 늘었고 네. 여기 그래서 지금 1조 오히려 환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상환 계획을 뒤집어 가지고 채권 시장이 혼란스러웠다. 네. 저 사람들이 지금 국가 경제관료 맞습니까? 무슨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음모 꾸미는 정치꾼들 아닙니까? 정치꾼들이죠. 정치꾼들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게 무슨 차관부가 그러니까 이 차관부에게 명령을 내린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눈에 편하죠. 뭐 청와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갖다 캐내야 되는 거죠. 일단 발단은 이거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물질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갑니다. 이제 청문회도 가고 그렇죠. 특검도 가고 정권 때 안 하면 정권 바뀐 뒤 또 합니다.
지금 정권이 뭡니까? 10년 전 것도 다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 그렇지 사람들 않습니까? 수법이 그건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 시간이 지나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그럼 조규용 차관보가 당시에 해야죠 뭐.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 이날 그 신재민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네. 문을 걸어 잠그고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전화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왜 싸웠겠습니까? 홍장표는 뭐 야 그 채권 저거 발행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발행하라고 했겠죠. 하라고 했겠죠. 당연하죠. 예. 김동연은 그러면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김동연이 바보가 안 하겠다고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경제부총리는 안 하겠다 그러고 청와대는 해라 그러고 홍장표 경제수석도 본인도 경제를 아는 사람인데 위에서 뭐 지시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윗선이 누구냐를 밝혀야 됩니다. 야. 자, 장하성이냐 문재인이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문재인이 또 다른 참모가 옆에서 코치했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 이거 밝혀야 돼요.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단순히 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카톡 하나 공개한 게 아니라 확실히 나옵니다. 차관보님께서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그리고 신재민 인터뷰대로라면 이거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장관이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즘의 그 기사들을 보면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동연 뭐 불화설 청와대 불화설 뭐 맞아요. 등등등등 김동연과 장하성 뭐, 불화설. 뭐 등등 뭐 김앤장이 뭐 문제가 있다는 등 뭐 등등등 그때 막 기사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지나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임기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향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언젠가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그렇죠. 기재부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건 큰일 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벌이는 거지? 게다가 지금 신재민 사무관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쓸데없이 국채를 늘리면은 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그렇죠. 2천억 원 난리냐. 난 이거 보고는 너무너무 황당해서 옷을 벗고 이걸 그때 가서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막았다. 그래서 그때는 안 나갔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정부 출범은 2017년 5월입니다.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렇지만 대경우에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들은 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권을 한 사람들이 2017년 11월에 국가부채를 발행해 놓고 이 박근혜 때 빚이 많았잖아. 우리가 다 갚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공작을 했다는 게 신재민의 주장이고, 자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저효과라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참 재정을 건전하게 했다. 박근혜는 뭐 망쳤다. 빚 많이 쓰고 흥청망청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야. 이거는 정말 부족한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경제야말로 문재인의 그 뭐 블랙홀 아닙니까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다 망해버립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현재 전 이제 경제부총리가 중앙일보에 일면에 이제 이야기한 걸 보니까 올해는 1998년 IMF 때 버금가는 그때와 똑같은 충격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각자 도생.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 이야. 나는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게 경제 원로의 권고입니다. 이야.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이게 현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한 게 말이죠. 이건 깡패들이나 조폭, 사기꾼 집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갖고 말이죠. 예. 그 회사에서 빚을 더 내게 만들고 막 은행에서 담보대출 막 받아버리고 돈 받고 회사 망치게 한 다음에 도망가는 거. 그런 수법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포차 만들고 막 회사에 있는 물건 막 팔아버리고 있는 대로 한도껏 막 빚 막 늘려버리고 그 돈 갖고 튀는 거. 지금 그런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또 사이비 양아치들. 예. 사기꾼들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기꾼들 수법. 아니 지금 올해 신 대표가 이제 돈을 참 많이 벌어가지고 집이 좀 풍족해졌는데 네. 그러면 그거로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은행 가서 한 4억 원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자를 또 갚는 겁니다. 미친놈 아니면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있어요, 있기는요. 왜냐하면 도망갈 사람. 도망갈 사람. 해외로 튀려고 일단 다 끌어당기고 땡기는, 그리고 해외로 튀고 회사는 망가뜨리고.
야, 그런 사기꾼 집단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 있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재민의 주장을 또 들어보면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일단 4조 원 국채 발행. 그러면도 그 뒤에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좀 열심히 우리 잘했지 이거 기록하려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커지니까 오늘 2일날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발하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 이건 똑같습니다. 취득 기밀 누설 똑같은 겁니다. 김태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이고 그런 이야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유포인데 그게 아니라 기밀 유출이다. 근데 이 기밀이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공익적 관점에서 이거는 공익 제보잖아요. 카톡 갔으니까 네. 카톡이 국가 기밀이라는 건데 지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뭐냐면 지난 정권의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잘한 일, 장한 일.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기밀 누설하면 깜빵 가야 될 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청와대 캐비넷에서 끌어댄 그 서류들 막 흔들면서 임종석이 흔들면서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의 자료입니다. 검찰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로운 자료고 이거는 불의 자료? 정말 욕이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진짜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사람들 논리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있던 자료를 공개하는 거는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누가 공개해버리면 이거는 비밀 공무원 비밀 누설해 그럼 나쁜 범법자 미꾸라지 감옥 가. 꼴뚜기 예, 망둥이 이런 것들을 정말 지난 12월 30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좀 깠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했다는 게 참 안쉽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보면 그런데 또 신재민이가 기재부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참. 네. 그러니까 신재민이라는 이 청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이 SNS에 물증을 가지고 공개하고 난 뒤에 자기를 갖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자 방송을 통해서 긴급 방송을 또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을 벌은 받고 그 대신에 어차피 조사해 줄 것이니까 CCTV를 확실하게 가리고 이게 이제 밤에 열받아 가지고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나 감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방송을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네. 생중계를 하길래 봤어요. 네. 친구하고 그 치킨 하나 놓고 간단히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정의롭게 했다. 너무 억울하다. 예, 너무 황당하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네. 국가 공무원이면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냐. 네. 난 정의롭게 행동했다. 그리고 친구가 잘했다. 격려하는 건데요. 먹다 보니까 약간 취했어요. 그러면서 나 깜빵 갈 수 있다. 그러나 감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영상을 내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술 먹고 하는 방송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시청자들이 한 5천 명 이상 봤어요. 이거 술 먹으면 안 돼요. 괜히 저자들에게 이용당해요 하니까 내린 것 같은데 그 진심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뭐 술을 먹던 춤을 추던 뭐 그게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 전 사무관의 이 의도, 나는 정의롭게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정하게 제보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영상 그 전 것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창신동이면 아시겠지만 그 종로에 있는 그 산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 공부방 그걸 자원봉사했대요. 네. 학원에 가면 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맞는 게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공무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됐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이 다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선진국 됐어요. 선진국. 그렇죠. 진짜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저는 신재민 씨가 그냥 고소만 나가지 말고 거꾸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신재민 씨가 아니라도 다른 제3의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정황들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뭐 여기 보면 자필 메모도 뭐 공개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모든 게 기재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책임자는 김동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김동연을 어쨌든 청와대가 지시했던 말들은 모르겠고 김동연과 지금 그걸 지시한 카톡에 나온 차관보, 조차관보는 고소하면 됩니다. 직권남용.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걸 하게 되면 그럼 왜 하게 됐나가 나올 때고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청와대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 지시는 거기서 왔다. 지시는 거기서 그러니까 왔으니까. 고소하면 저는 일파만파고 이거는 우리 검찰이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벌벌벌 떨 텐데 특검해야 됩니다. 저는 특검해야 이런 됩니다.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고구마 무슨 덩쿨 뿌리 덩쿨 때 나오듯이 막 계속 나오게. 줄줄이 막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은 저까지도 가죠. 그렇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신재민의 이 폭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젊은 전 사무관의 그게 아니라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다음 판에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 인사 관련 문제도 다룰 테지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신재민의 입에서 나온 몇 가지 이 물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걸 갖다 파헤치면 어느 것이라도 하나만 성공해도 대통령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줄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청와대나 지금 뭐 이 기재부나 웃고는 있지만 뒤로는 떨고 있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미 그만둔 장하성, 김동연도 떨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리다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 장하성하고 장조림이 다 지금 위험하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장조림. 장하성, 조국, 조국, 임종석을 임종석. 장조림이라 그랬는데 네. 청와대에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근데 이 장조림이 언젠가는 다들 지금 특정한 데서 만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깜빵에는 장조림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다른 반찬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장조림이 나와요. 잘 안 상하잖아요.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장조림이 나옵니다. 역시 예언한 듯 장조림. 예. 이 다른 음식들이 다 나오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유독 장조림이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깜빵을 가라고 다 이름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예. 어쨌든 그 가봐야겠지만 조심스럽게 저는 가능성을 저는 예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가능성. 우리는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럼요. 이 정도면 가야죠.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 장조림. 그 이후에 바로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지금 일이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국가 채무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왔습니까? 이거 조직폭력배 또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수법인데 딱 그 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을 확보해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신의 한수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고 신재민 사무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을 아마 볼 겁니다. 유튜브를 하니까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응원 댓글을 많이 해야지만이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